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낱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물. 이 사자는 섬기다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 뭐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 사예요. 그래서 섬길 사자라고 쓸 때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큰 놈을 섬긴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사대주의인데 보통은 일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일. 그래서 사건, 건이라는 건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세는 단위예요. 사의 단위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판사, 변호사, 검사가 있죠. 검사라고 할 때 그 검사가 뭐냐? 이 검은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사건을. 일사자 씁니다. 검사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오감으로 인식되지 할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이것을 사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사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만사라고 합니다. 만사. 만은 일만만자죠. 모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만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만사가 형통하다,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자를 보면 이 물은 물건 물자인데 기본 글자는 이 물자입니다. 이 물자에 왼쪽에 소우가 들어갔죠? 이게 말 물자예요. 말다라는 건 뭐냐? 금지입니다. 금지.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말 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는 널 좋아하지. 그 물론의 뜻이 뭐냐? 논하지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그게 물론입니다. 그래서 말물자고 물건 물자다. 그러면 물건이 있고 물체가 있고 물질이 있죠. 그러면 물건이라는 건 뭐냐? 건은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건, 두 건 개수입니다. 그럼 물체는 뭐냐? 체는 체구라고 할 때 체구. 형태잖아요. 크냐 뚱뚱하냐 짧으냐 이런 체구입니다. 그래서 그건 형태고, 물질이라고 할 때는 성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실제로 물건과 물체와 물질을 잘 구별을 못하지만 한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연관시키면 쉽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오감이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 뭐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물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파는 가게, 이걸 만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인데 이 물은 다시 나뉘죠. 어떻게 나뉩니까? 동물, 식물, 광물로 나뉘죠. 다시 동물은 어떻게 나뉘어요? 척수동물, 무척수동물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뭐 그 생물에서 분류가 나오는 건인데, 자,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ixth sense. 6번째 감각이죠. The Sixth sense. 지금 이게 한 20년이 된 영화 같은데, 자, 브루스 윌리스가 있고 위에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원으로 옵니다. 정신과 상담 의사예요. 아이가 병원을 와요. 그리고 오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죠. 왜? 자기는 귀신이 보인대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이 아이를 계속 이제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억울한 귀신들이 이 아이를 자꾸 찾아오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어떤 게 나타나냐? 이 의사 뒤에 커다란 총구멍이 나 있어요. 앞에서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는 굉장히 구멍이 커지죠? 총알이 회전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브루스 윌리스도 귀신인 거죠.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 의사도 이 소년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이야기가 이 의사가 소년을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오히려 소년이 이 의사를 상대해주고 있는 거죠.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휙 꺾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전이라고 그래요. 반전. 사건의 반전. 반은 거꾸로라는 뜻이고 요 오른쪽은 오로지라는 뜻입니다. 한계. 그래서 혼자서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걸 전제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왼쪽에 수레거가 들어가면 수레 바퀴가 돌잖아요. 그러면 자,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뭐라고 하죠? 자전. 태양주위를 돌아요. 뭐라고 하죠? 공전. 그래서 이건 돌전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확 꺾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이것을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자, 그럼 이제 이 물과 사에 대해서 더 보면 결국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그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감성이라고 합니다. 감성. 그러니까 감성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오감으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정이라든가 모성애 이런 것들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사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 우정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 능력은 오로지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자, 눈과 귀를 통해서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발전되죠. 과학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음악이라든가 문학 이런 것들이 그러면 발전되느냐? 지금의 음악이 베토벤 음악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쪽 거는 이 사회에 관한 것들은 실험하거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발전했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명이 불가해요. 바로 이것이 사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지만 한 10년 전까지는 문과 이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과라는 건 뭐냐? 이쪽을 공부하는 게 이과입니다. 이쪽을 공부하는 것이 문과예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고등학교가 다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겐 나는 어느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소질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미리부터 지금부터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물론 이 한쪽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교사가 되려면 문과 한쪽에 전공을 했으면, 예를 들면 국어를 전공했으면 물리를 전공해야 됩니다. 반대쪽 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죠.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교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선생님들도 이 개념을 많이 헷갈리는데 구상과 추상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상은 코끼리 상자입니다. 자, 요거 뭐라고 하죠? 요거 상아라고 하죠. 아가 뭡니까? 어금니죠, 어금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치고 어금니는 압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앞에 갖고 치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코끼리의 이 어금니, 이게 뭡니까? 상아죠. 상아. 상식으로, 자, 상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아색을 아이보리색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보리. 자, 이게 이제 코끼리 상자인데 하여간 이것은
물체란 뜻입니다. 모습, 형태. 그럼 이것은 구자는 뭐냐? 갖출 구자예요. 그럼 집에 갖춰야 될 게 뭐죠? 장롱, 옷, 이불장 이런 것들 꼭 갖춰야 되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가구라고 하죠. 가구. 구는 갖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물체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구상이라고 하는데, 이 추자는 뭐냐면 이것은 말미암을 유자지만 왼쪽에 손이 들어갔어요. 손으로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비뽑기 뭐라고 그래요? 추첨이라고 하죠. 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 때 한 가지 물질을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하죠. 추는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안경임이 분명하죠? 근데 이건 뭐 같아요? 안경? 아령? 떡볶이? 떡볶이라고 요즘 안 하죠? 달고나? 더 많이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뽑아냈을 때 점점 더 추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구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미술에서 형태가 뭔지 알 수 있게 그리는 그림은 뭐라고 합니까? 구상화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추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 추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상과 관념을 자꾸 헷갈려요. 추상은 특징을 뽑아낸 것이고 관념이라는 건 관은 볼관자입니다. 념은 생각념자예요.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 관념입니다. 자, 이 관자는 뭐냐면 요거는 새의 날개 모습이에요. 밑에 거. 새 추자인데 이 위에 거는 이 황새는 이게 뭐 불이 황새인가 그런데 눈이 엄청 커요. 그래서 두 개 눈이고 여기 보면 깃털이 위에 나 있죠? 요게 깃털입니다. 그래갖고 요것은 넓적불이 황새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눈목자죠? 밑에는 요건 사람의 다리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머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다란 뜻입니다. 보다. 그렇죠? 눈목 튀어나와 있죠? 다리 있죠? 그래서 이건 볼관자예요. 볼관. 그러니까 생각을 본다는 거죠.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보거나 듣거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얘기할 때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관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과 관념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관자가 나왔으니까 자, 관점이라고 얘기하죠. 관점. 이 점은 지점입니다. 보는 지점이에요. 보는 지점. 그래서 이 관점을 소설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도 역시 본다는 뜻이죠.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객관적이다. 객은 손님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쪽에서 보는 것. 제3자가 보는 것. 이게 객관적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주는 중심이라는 뜻인데 요 모양은 촛불이 이렇게 타는 모습인데 초가 탈 때 가운데에서 불꽃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건 중심 주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보는 것, 주관. 그래서 그것을 문장에서는 주어라고 하고 그 형태를 주체라고 하는 거죠. 주어, 주체. 그 다음에 객어는 뭐냐? 내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문에서는 목적어를 객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급한 것은 맞춤법입니다. 맞춤법. 너무나 자주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선 이걸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맞춤법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발음을 정확히 했어야 돼요. 자, 볼까요? 빛, 머리 빗는 빛.
빛, 남에게 돈 군 거, 빚이죠? 이 빛, 햇빛. 그런데 이가 붙으면 한국어 발음 법칙에서 받침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무조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빛이. 이렇게 되면 비지. 이거는 빛이. 어릴 때부터 이 발음을 정확히 했어야 받침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음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신경을 못 썼죠.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베개. 베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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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냐. 구분 안 되죠, 여러분? 지금 50대 이하는, 50대까지는 이 애 발음과 이 애 발음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맞춤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베개라고 정확히 발음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아시죠? 그 속에서 놀던입니까? 놀든입니까? 노래 부를 때 제대로 안 불렀죠? 그 속에서 놀던 때입니다. 이 더가 뭐냐?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드는 뭐냐? 선택입니다. 아들이 그럽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래 임마, 먹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 든지 먹든지 말든지. 이 드는 선택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선택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던 발음과 든 발음을 잘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이 더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운 거죠. 놀던 때가. 그 다음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려요. 자, 헷갈리면 기본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집에 안 갈래.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래서 기본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안의 원래 기본형 뭐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옷은 하에서 온 거죠. 그럼 집에 아니하 갈래입니까? 아니 갈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집에 안 갈래. 나 먹지 않아. 나 먹지 아니하였어죠. 그래서 이 니은 히읗이 올 때는 문장 끝에서만 쓰입니다. 문장 끝에서만. 서술어로. 그래서 문장 제일 끝에서만 니은 히읗이 오고 중간에 들어갈 땐 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거 먹어도 돼? 자, 먹어도 돼? 이겁니까? 이겁니까? 자, 되는 뭘 줄임말이에요? 되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되는 뭐라고요? 되어지죠. 그러면 안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렇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요를 뺐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애입니다. 오애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생각해봐라. 원형. 그 다음 이거와 이게 또 많이 헷갈리죠. 자, 지금 집에 간대 할 때 이거냐? 자, 간대는 뭡니까? 간다고 해를 줄임말이죠. 요 디귿과 요 애가 합해져 갖고 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간대 하면 이걸 써야죠. 간다고 해. 그렇죠? 그런데 어휘는 뭐냐? 이거는 영어에서는 이걸 부대동사라고 하는데 동시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는데 왜 때려? 밥 먹는데 왜 때려? 먹는 동작과 때리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때 는대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면 는대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미이지만 요 경우에는 이렇게 띄었으면 이것은 되는
장소란 뜻입니다. 장소. 여기 어디 맛있는데 먹을 때 있을까? 이때 대는 장소죠. 장소. 이거는 명사입니다. 띄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대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두 개는 다르다. 이제 여러분들이 4시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기본적인 걸 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을. 자, 개념이라는 건 뭐냐? 컨셉이죠. 어떤 것의 주요한 특징. 그래서 개자에서 나무에 들어간 건 기둥과 석가래를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틀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한자, 한문, 한자와 다르죠. 김영국은 한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자라고 그랬죠. 만일 한글로 김영국 이렇게 쓰면 그건 한자어가 되는 거겠죠. 세 개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 한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형성이다. 기본자가 있고 다 가라고 있는데, 자,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이죠? 나무목이 들어갔으니까 선반, 실ong. 요거 말이 끄는 거니까 어가, 가마. 요거 우드이니까 스님이 입는 장삼 가사할 때 가사. 요거 깃뿌리가 들어갔으니까 그 나라의 경사, 즉 공주나 왕자가 결혼할 때 그걸 가래라고 하고, 이것은 발족이니까 발을 얻는 거, 책상다리 가. 그래서 반가 사유상할 때 요거는 사람이 사는 곳 가람, 절이란 뜻이고, 이것은 음이 변해서 조개패를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축하한다는 뜻이죠. 음은 바뀝니다. 하로. 이렇게 가끔 음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자, 망각곡선 기억하시죠? 중요한 건 수업 끝나고 일어나지 말고 즉시 반복이에, 잠자기 전에 5분, 토요일 날 일주일 진도, 마지막 일요일 날 한 달 진도, 그리고 시험 준비.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자, 맞춤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소에 정확히 발음하도록 노력해라. 그 다음에 그래도 헷갈리는 것들은 원형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무엇을 줄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낱말, 사물이죠. 사물. 오감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이 물. 인식되어지진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사. 그래서 영화 식스센스 얘기를 했죠. 남들은 못 보는데 그 소녀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6번째 감각. 그래서 제목이 식스센스입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구상과 추상. 상은 모습, 특징이에요. 다 갖춘 쪽으로 가면 구상적, 이쪽으로 가면 추상적. 그래서 미술은 구상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죠. 관념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것이 관념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4회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 기본 어휘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